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업수학 2장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미분된 텀이 이제 1개까지만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수식들의 어떤 식, 그리고 이제 이퀄 제로 혹은 어떤 뭐 최고차 미분 텀이 있고, 그 y 프라임 이퀄 이제 그 차수가 낮은 수식으로 정리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하나의 방정식의 형태로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 이런 그리고 이제 풀이법에 대해서 해의 뭐 존재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1개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현상이나 다양한 공학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여러 변화율을 갖는, 즉 이제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변화율, 그 시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물리량 자체가 그 변화율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우리는 1개 이상으로 2개까지도 이제 미분 방정식 자체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물리학이나 뭐 전자기학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하들의 이동 상태 혹은 어떤 강체의 어떤 운동 상태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2개까지, 즉 가속도라고 하는 텀 자체가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된 텀이기 때문에 미분이 됨으로써 어떤 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어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어떤 거리 자체의 두 번 변화, 한 번 변화율은 속도이지만 그것에 대한 또 변화율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된 텀으로서 가속도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물리학적, 공학적 텀들에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F는 MA라고 하는 수식에서의 그 관성력, MA 자체가 표현될 수 있는 미분 텀으로서의 가장 이제 큰 텀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관성력이라고 해서 MA는 가속도 A라고 하는 텀으로 표현되는 힘으로써 그 이상의 미분 텀을 가지고 표현되는 힘은 현재로서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역학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전자기학 자체에서도 어떤 전류는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전하의 어떤 변화율로서 또 단면적을 통과하는 그 변화량으로서 전류값은 전하의 미분텀이지만 그 전류값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코일 같은 전자기 요소들의 어떤 전자기 유도를 만드는 기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물리 시스템, 대상으로 하는 공학 시스템은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수학적으로 3개 미분 이상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2개까지 풀이 방법과 여러분들 해의 어떤 존재성, 이런 어떤 특징들을 공부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학수학 자체에서는 이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공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제 오늘 함께 다룰 여러분들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까지 함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 편미분 방정식이 아닌 실제로 하나의 어떤 변수로서 대응되는 값으로만 표현이 되는 이제 선형 상미분, 선형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상미분 방정식인데 그 최고차항의 오더가 실제로 이제 2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단한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적 개념에서 보았을 때 관성력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관성력이 포함이 된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들 도출해 보시고 나면 그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제차 혹은 비제차, 호모지니어스 혹은 난 호모지니어스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제차를 먼저, 단순한 형태인 제차를 먼저 다루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일러 코시 방정식, 그리고 해의 존재성, 유일성. 당연히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게 되면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시간에 대해서든 혹은 X에 대해서든 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단순한 수식에 대해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좀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해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한데 괜히 열심히 막 풀어보다가 이 구간 안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허무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애초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어떤 시스템을 분석하시기 전에 해의 존재성 그리고 해의 유일성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이게 상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스키안 그리고 이제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 제차가 있었다면 이제 비제차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여러분들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역학 시스템, 물리학 쪽에서 혹은 물리학에서 전자기 시스템을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어떤 동적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더 심화적으로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한 뒤 그 수학적 모델에 대한 어떤 특성 그리고 대상 시스템의 특성까지도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제 이게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어떤 다양한 자연 현상 그리고 시스템을 여러분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타임 시리즈 간에 혹은 이제 뭐 주파수, 프리퀀시 도메인이든 간에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정의역 안에서 실제로 어떤 그 관심 있어 하는 대상 시스템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수식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런 수학적 수식을 도출하고 난 뒤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해를 도출해야지만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든지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든지 그 관심 대상의 혹은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뭐 설계나 여러분들이 최적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또 일련의 과정을 이제 단순히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1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이 따로 또 존재했지만 물론 또 2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과정이 또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 방정식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해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2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1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에다 적용을 시키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이러한 경우로 좀 접근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실수록 여러분들께서 도출하신 수학적 모델의 해를 구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보장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